지하철에서 유튜브 켰다가 전쟁 속보 봤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나 나중에 어떻게 살지? 이 생각 든 적 있지. 일상도 버거운데 세상까지 무너질 것 같은 그 막막함. 오늘 끝내줄게. 안녕. 마음 치트키야. 친구야. 솔직히 말해보자. 아침에 회사 가려고 지하철 탔는데 옆자리 사람 핸드폰 화면에서 미사일 발사 속보가 보일 때 그 느낌 알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스치잖아. 그러다 회사 도착해서 업무 시작하는데도 계속 머릿속 한 구석에서 만약에 라는 생각이 맴돌아.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지금 저쪽 나라에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여기서 일해도 되나? 하는 묘한 죄책감이 스칠 때 있지 않아? 특히 퇴근하고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이 제일 위험해. SNS 피드 넘기다가 전쟁 영상 하나 보면 끝이야.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 나면 내 대출은 어떻게 되지? 승진은? 우리의 학원은? 부모님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결국 새벽 2시까지 잠 못 이루고 유튜브 알고리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야. 우리 세대는 진짜 끼인 세대잖아. 이제 막 커리어 좀 쌓으려는데 혹은 결혼하고 아이 키우며 겨우 자리 좀 잡으려는데 세상이 너무 불안정하게 느껴지니까 카톡 단톡방에서 친구가 야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하냐 하면 다들 인정 이모티콘 누르면서도 속으론 열심히 살면 뭐해. 한순간에 다 끝날 수도 있는데 나는 허무함이 막 밀려오잖아. 그런데 친구야, 이거 네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 뇌가 아직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 하지만 이 불안을 그대로 방치하면 네 소중한 오늘이 다 망가져버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전쟁 뉴스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대리 외상에서 어떻게 벗어나 한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줄게. 끝까지 들어봐.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는 뻔한 이유로 아니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건 네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 속에 있는 편도체 때문이야.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는 수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위협에 가장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됐거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디지털 초연결 시대라는 거야. 예전 같으면 먼 나라 전쟁 소식은 신문 한 줄로 끝났겠지만 지금은 스마트폰만 켜면 고화질 영상으로 참혹한 현장이 실시간으로 쏟아지잖아. 뇌 입장에선 이게 뉴스 속 장면인지 내 눈앞의 현실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져. UCLA 뇌과학 연구팀이 fMRI로 사람들 뇌를 스캔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 전쟁 영상을 5분만 봐도 편도체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마치 본인이 직접 총격을 당한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팍팍 분비되더래. 이걸 심리학에서는 간접 외상, vicarious trauma이라고 불러. 실제로 겪지 않았지만 생생한 미디어를 통해 마치 내가 겪은 것과 같은 트라우마가 쌓이는 거지. 특히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 무의식 깊은 곳에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공포가 깔려 있어. 뉴스에서 미사일 소식 하나만 들려도 전전두피질?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 부위는 마비되고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는 거야. 야, 지금 PPT 만들 때가 아니야. 도망가야 해. 준비해야 해. 라고 말이지. 그래서 회의 중에도 집중력은 떨어지고 후배가 사소한 질문만 해도 짜증이 나고 5년 후 커리어를 계획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건 네 성격 문제가 아니라 진화의 산물인 뇌가 너를 보호하려고 과잉 대응을 하는 거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해. 아, 내 뇌가 지금 나를 지키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농도가 훨씬 낮아질 수 있어. 그럼 이 불안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치트키를 알려줄게. 첫 번째, 정보 단식. 디지털 인포메이션 다이어트를 선언해. 불안하다고 해서 계속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 건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야. 하루에 딱 2번. 아침 출근 전 2랑 저녁 7시 뉴스 시간에만 10분씩만 확인해. 그것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하나만 정해서 봐.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너를 전쟁 영상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게 관심 없음 버튼을 적극적으로 눌러야 해. 쇼츠 하나 보면 끝이야. 알고리즘이 계속 비슷한 영상을 추천하면서 네 편도체를 자극하거든. 뇌에 휴식 시간을 줘야 전전두피질이 다시 작동할 수 있어. 두 번째, 5, 4, 3, 2, 1 그라운딩 기법을 써봐. 갑자기 불안이 밀려올 때 쓰는 응급처치법이야. 회의실에서든 지하철에서든 화장실에서든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것 5개를 천천히 세어봐. 모니터, 키보드, 커피컵, 노트, 펜. 그 다음 들리는 소리 4개. 에어컨 소리, 키보드 타닥거리는 소리, 복도 발자국 소리, 내 숨소리, 만져지는 감촉 3개, 의자의 딱딱함, 옷깃의 부드러움, 핸드폰의 차가움, 냄새 2개, 커피 향,
사무실 방향제 냄새, 마지막으로 맛 한 개, 입안에 남은 점심 김치찌개 맛. 이렇게 오감을 현재에 집중시키면 뇌는 지금 여기는 안전하구나 라고 인식하고 비상벨을 꺼. 5분이면 충분해. 세 번째,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는 대화법이야. 동료가 점심시간에 야,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하냐? 라고 불안을 전염시킬 때 이렇게 대답해봐. 진짜 걱정되는 상황이지.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에너지를 다 쓰면 정작 오늘 해야 할 프로젝트 할 기운이 없더라고. 일단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제대로 해보자. 이건 회피가 아니야.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사건,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영역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통제감을 회복하는 전략이야. 뭐가 있을까? 오늘 점심 메뉴 정하기, 퇴근 후 운동 30분 하기, 주말에 부모님께 전화드리기, 밀린 업무 하나 정리하기. 뇌는 자신이 뭔가를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안정되거든.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켈리 맥고니걸 교수 연구팀이 증명했어. 작은 성취감이 누적되면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불안 회로를 억제한다고. 그런데 친구야, 사실 우리가 불안한 진짜 이유는 불확실성 그 자체 때문이야.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100%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고, 질병, 구조조정, 경제 위기 같은 불확실성은 늘 우리 곁에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이라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 그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를 찾았대. 우리 세대에게는 특히 이 마인드셋이 중요해.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팀의 중간 관리자거나 부모님의 든든한 자식이잖아. 내가 불안에 잠식되면 내 주변 사람들도 흔들려. 팀 후배들이 팀장님도 불안해하시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걱정하니까 뭔가 큰일 나는 건가? 하고 눈치를 채. 뇌의 가소성이라는 원리를 믿어봐. 우리 뇌는 죽기 직전까지 변해. 지금부터 이 3개월 동안 내일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기분 좋은 일 3가지를 노트에 적는 훈련을 해보는 거야. 아주 사소한 것도 좋아. 점심에 제육볶음이 맛있었다. 지하철에서 앉아서 왔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채택됐다. 같은 것들 말이야. 처음엔 이게 뭔 도움이 되겠어? 싶겠지만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팀이 fMRI로 확인했어. 이런 사소한 성공 경험을 매일 기록한 사람들은 3개월 후 뇌의 전전두 피질이 두꺼워지고 판도체 활동이 30% 감소했대. 뇌 회로가 불안 모드에서 안정 모드로 재배선되기 시작한 거야. 30대 중반인데 이런 훈련을 한다고 바뀔까? 싶겠지만 오히려 사회적 경험이 많은 네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20대보다 훨씬 빠르게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어. 20대는 아직 이런 불안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냥 휩쓸리는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 이게 뇌의 생존 본능이라는 걸.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느라 확실한 오늘을 버리지 마. 네가 오늘 아침에 마신 아메리카노 한 잔의 따뜻함. 출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린 좋아하는 노래. 점심시간에 동료가 건넨 고생했어 한마디. 퇴근길에 본 노을.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가족이나 반려동물의 존재. 이런 것들이 바로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너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야. 세상이 흔들린다고 너까지 흔들릴 필요 없어. 네가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있을 때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수많은 개인적인 풍파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입사 동기는 떠났는데 너는 버텼고 프로젝트가 엎어졌는데 다시 일어섰고 힘든 관계 속에서도 하루하루 견뎌냈잖아. 오늘 퇴근길에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가만히 살펴봐. 지하철 안에서 음악 듣는 학생, 퇴근하며 피곤한 얼굴로 졸고 있는 직장인, 마트 봉투 들고 집에 가는 주부.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온몸으로 느껴보는 거야. 그게 네가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승리야.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나를 바꾸고 싶다는 그 마음, 오늘을 제대로 살고 싶다는 그 의지가 바로 가장 강력한 치트키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분께 이 치트키를 공유해줘. 이상 마음 치트키였어. 고마워.